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참은 시청자 어느날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뭔가 느낌상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느날님.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저 근데 이상하게 화요일만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네네. 화요일의 여자. 바로 또 어느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느날님께서 준비하신 또 무서운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어느 날이에요?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친구가 있었던 그 실화인데요. 이제 각자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좀 편견 없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엄청 좀 아프고 슬픈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게 고등학교 때 제가 알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이건 뭐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친구가 가정사가 좀 복잡하고 좀 힘들게 지냈던 친구였었거든요. 그 친구를 이제 미지로 칭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미지는 고등학교 때 학교도 잘 안 나왔고 잦은 가출을 했던 그런 아이였는데 하루는 저보다 그 미지랑 훨씬 친한 그냥 돌순이란 친구라고 치면은 그 돌순이가 저한테 어느 날 와가지고 너무 걱정된다고 얘가 가출하면은 보통 하루 이틀이면 오는데 이번에 기간이 너무 길다면서 그러면서 저보고 찾으러 가보자고 해요. 그러다가 뭐 어디에서 일하는 걸 알게 됐다면서 거기 주말에 가게 됐는데 근데 거기가 이제 미지가 있던 곳이 제가 사는 지역이랑은 좀 틀렸고 어쨌든 이끌려 가다 보니까 거기가 어떤 지역의 시골에 있는 다방이었어요. 근데 다방에 딱 들어섰는데 아직도 그게 조금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게 카운터에 그 머리가 긴 어떤 언니라고 해야 될지 이모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분이 앉아서 계셨는데 벌건 대낮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카운터에서 진짜 그 뼈 있는 닭발 있죠, 새빨간 거. 그거를 막 뜯으면서 이제 소주를 막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서 저희 딱 보더니 처음에 너네 먼저 끌었니?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친구가 자기 친구 찾으러 왔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여기 어린애들 오는데 아니니까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그 돌순이가 미지 찾으러 왔다고 걔 이름 얘기하면서 여기 있지 않냐고 다 알고 왔다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닭발 먹는 언니가 저도 그때는 뼈 있는 닭발 먹는 사람 처음 봤는데 인상이 엄청 깊었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닭뼈를 먹다가 그 밑에 있는 접시에다 톡톡 뱉으면서 야 너네 이리 와봐 뭐 이러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약간 술 취했는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네 미리 친구들이냐면서 걔가 자기가 만나지 말라는 그 남자를 걔가 계속 만나고 다닌다면서 그러면서 나는 그런 놈들 안 만나려고 계속 이렇게 가게에 죽치고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빚만 늘고 너네도 이렇게 살기 싫으면 여기 오지 말라고 인생 종친다면서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얼굴이랑 뭐 모습이랑 이런 게 너무 말투 이런 게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너무 강렬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은 어쨌든 쫓겨나가지고 친구도 못 보고 그러다 다음 날인가 또 찾아갔나 아무튼 죽치고 있다가 그 미지라는 친구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미지가 집에도 너무 가기 싫고 자기는 여기 있는 게 속 편하다면서 그냥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여기 안 좋은 데라면서 자기가 이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가 억지로 막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가 한 고2 때쯤인가 그랬는데 저희도 이제 대학 입시도 준비해야 되고 해서 그 친구도 이제 학교 그만두게 됐고 그냥 서서히 이제 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제가 대학 다녔을 때인가 뭐 그때쯤이었는데 그 돌순이가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미지가 갑자기 뭐 애도 낳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린 나이였는데. 그런데 이제 걔가 사는 지역이 또 경기도 쪽이었는데 좀 멀어서 술도 마시고 하려면은 1박 2일로 가야 된다. 이제 같이 가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로 놀러를 가게 됐어요. 네, 여름이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20대 초중반 나이다 보니까 꾸미는 거 엄청 좋아하고 막 그렇잖아요. 진짜 막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한껏 꾸미고 갔는데 미지는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그 목이 축 늘어진 그런 흰색 티를 입었는데 그 흰색 티조차도 바랬다고 해야 되나? 노랗게? 그런 티에다가 진짜 막 아줌마들이 입는 그런 청바지에다가 진짜 생기 없는 그런 얼굴로 나왔는데 진짜 신기했던 건 걔가 유모차에 자기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보통은 친구들 만난다고 하면 집에서 애기 봐주잖아요. 그런 것도 좀 신기했는데 얘가 뭐 예전에는 진짜 말도 되게 잘하고 좀 생기발랄한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말수도 없고 뭔가 진짜 어디 며칠 굶은 애 마냥 안주 막 미친 듯이 먹다가 술 막 먹다가 그리고 말이 없어요. 사연이 있나? 예. 근데 저희도 조금 애가 말을 걸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너 왜 그래? 라는 말조차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불편하기도 해서 같이 갔던 친구들이랑 그냥 우리 거기 터미널 근처에서 자고 어차피 다 지역이 틀리다 보니까 집에 그냥 내려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지가 자기 남편이 택시기사를 하는데 야간 근무를 한다고 집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혼자 가기도 싫고 하니까 같이 가서 자면 안 되냐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남편도 없다고 하니까 그냥 같이 가서 잘까? 이러면서 이제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 딱 갔는데 거기가 빌라 같은 데였는데 총 한 2, 3평 정도? 2층이었는데 들어가면은 그냥 조그마한 투룸 같은 데였어요. 거실 있고 그냥 방 조그마한 2개 있고 화장실 하나 있고. 근데 갔는데 그 집에 저희랑 나이가 별 차이 안 나는 남자 2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누구시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도 놀라서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는 갑자기 그 미지가 아무렇지도 않듯이 친구인데 지금 딸 잠깐 재우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주겠다면서 그래서 그 애기를 막 재우고 밖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가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그런 시골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앞에 뭐 갈 데도 없고 하는데 그냥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불빛 그냥 희미하게 있는. 옛날 근데 버스 거기에- 정류장. 네. 근데 거기에 벤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앉아서 얘기하자면서 자기 답답하면 갈 데 없어서 여기 앉아있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다방 다닐 때 자기 좋다고 되게 쫓아다니는 아저씨가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연세도 자기보다 한 10살 이상 차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덜컥 이제 애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걔 책임진다고 해서 그 집을 따라가게 됐대요. 당연히 그 사람 집인 줄 알고 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 가족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세 집도 아니고 거기가 친척 조카 집이라면서 그 남자 조카 둘이 사는 집에 데리고 가서 살게 된 거예요. 네.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건장한 또래 남자들이 진짜 큰 집도 불편하지만 그 작은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막 얘기했던 게 막 진짜 너무 이렇게 펑펑 우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서럽게 우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럼 막 계속 울다가 자기는 여기 막 진짜 너무 벗어나고 싶은데 자기는 능력 없어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걔가 근데 갑자기 눈빛이 싹 바뀌더니 너 지금 너 앉아있는 자리 거기 어딘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서 여기 진짜 보통 동네 아니야. 너 지금 시간이 되게 늦은 시간도 아닌데 너 여기 사람 한 명이라도 본 적 있어? 이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여기 연쇄살인 일어나서 여기 사는 사람도 없고 오려고 온 사람도 없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에 빨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개봉했던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연쇄살인으로 엄청 유명한 그 동네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기 갈 일도 없었지만 안 가게 됐죠.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리고 그때도 좀 시간이 흘러서 1년 정도 지났을 때쯤에 미지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놈이랑 이혼하길 잘했다 좀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카톡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카톡 하면서 이제 프로필에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막 그런 거를 보게 됐는데 걔가 이제 재혼을 했는지 그냥 뭐 남편처럼 보이는 어떤 남자랑 아이 둘, 그러니까 아들들이죠. 둘 이렇게 가족 사진 같은 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카톡으로 보냈는데 걔 휴대폰 번호가 없어가지고 연락처 좀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되게 오랜만에 하게 됐어요. 근데 얘가 그 전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너무 반갑게 인사하면서 진짜 생기발랄하게 자기 엄청 바쁘게 산다고 하면서 지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갑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술 한잔 마시자고 해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걔가 이제 걔 만났는데 걔가 좀 이쁘장하게 생기고 그리고 좀 호리호리한 그런 애였는데 웃을 때 눈웃음이 진짜 이뻤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걔가 계속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서 홀리듯이 막 들었는데 갑자기 걔가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지금 간호조무사 뭐 학원도 다니고 미용 쪽 일도 하고 되게 바쁘게 산다 막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진짜 아무렇지 않게 하다가 근데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 운명이 바뀔까? 뭐 그런 운명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사는 게 너무 무섭고 막 엄청 두렵다면서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뜬금없이 막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은 재수없냐 뭐 이랬대요. 예. 넌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 그렇게 살지 마. 막 약간 그런 식으로 네가 그렇게 살면 뭐라도 될 것 같냐. 뭐 그런 비난받는 얘기를 너무 많이 받고 살았대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때 왜 친구 찾으러 갔던 그 다방에서 그 닭발 드시던 그분이 있잖아요. 네. 그분도 미지한테 너 그 첫 번째 남편 만났을 때도 그 사람 만났을 때 엮이는 순간 네 인생 다 진짜 갉아먹는다면서 엄청 뭐라 했대요. 근데 자기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냥 거기 계속 머물러 있대, 자기 인생이.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너무 이게 자기가 사는 게 힘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아들 둘에 남편에. 예.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저도 바쁘니까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다 바쁘게 사니까 미지랑 또 그냥 가끔 연락하는 사이가 됐는데 또 사는 지역도 서로 막 틀리고 애들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자들은 좀 멀어지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그 미지가 전화가 왔는데 이 통화를 하다가 자기가 뭐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프로필 봤어? 뭐 그러는 거여서 내가 나 이거 바빠서 못 봤는데 근데 딱 봤더니 걔가 되게 멀끔한 남자랑 웨딩 사진이 딱 찍어가지고 그런 사진이 있길래 누구냐 막 그랬더니 자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결혼해. 오. 그래서 나한테 이제 청첩장 보낸다면서 시간 되면 꼭 와달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게 세 번째 남편이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제가 사업 시작한 지 별로 안 됐고 예약도 너무 많고 해서 주말이 제일 바빴는데 결혼식 보통 주말에 다 하잖아요. 결국에는 못 가고 축의금만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미지가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이제 뭐 고생도 안 하고 좋은 사람 만났겠구나 이제 인생 펼쳤구나 하면서 정말 기뻐했거든요. 그리고 가끔가다 미지가 저한테 전화해서 무서운 얘기 많이 해줬어요. 걔가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테지만 어쨌든 좀 약간 신기 같은 게 있었던 애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리고 진짜 딱 1년 지났는데 그때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게 나가려고. 네. 분주하게 준비 중이었는데 평소에 연락 안 하던 돌순이가 전화 온 거예요. 걔가 남들보다 이제 결혼 늦게 해서 애를 좀 늦게 가졌는데 육아가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연락을 자주 안 하게 됐어요. 근데 걔가 전화 와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미주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냐면서 아침부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잘 살던 애가 갑자기 왜 죽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심장마비였대요. 아침에 그냥 딱 눈 떴는데 얘가 그냥 싸늘하게 죽어가지고 그거를 발견을 남편이 했는데 어쨌든 병원에 이송은 했는데 이미 사망 상태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 충격적이었었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그 저녁에 집에 이렇게 가게 정리하고 이제 앉아있는데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미지에 대한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해주게 된 거예요. 네.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데 미지 어머님이 거의 이제 반무당이셨고 아버지가 그런 엄마 뭐 신기 때문인지 아니면 귀신을 자꾸 본다고 얘기를 하니까 같이 살다가 어느 순간 그분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셨대요, 영영. 네. 근데 그 미지 엄마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 미지한테 너 때문에 아빠가 집 나와서 안 들어온다, 이 재수없나 하면서 단 한 번도 좋은 말 안 하고 얘를 키웠나 봐요. 예. 그러니까 뭐 잘못되면 다 얘 탓인 거예요. 모든 하살이 얘한테 다 갔어요. 근데 미지도 자기 엄마 닮아서 그런지 뭔가 잘 봤대요.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한테 이따금씩 야, 너 오늘 뭐 하지 마 이러면은 그 말이 진짜 귀신같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루는 자전거 걔한테 타지 말라고 자전거 타다가 다리 부러진다 그랬는데 그날 진짜 걔가 돌부리에 걸어서 넘어졌는데 다리 깁스하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애들이 좀 무섭다면서 그랬었어요.
근데 얘는 그럼 본인도 잘 알아야 되는데 마치 자신의 진짜 운을 거스르는 사람처럼 꼭 반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만나지 말라고 하면 만나고 그냥. 그래서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첫 번째 남자도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차이 났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나이는 그렇게 많은데 변변한 월세집 하나도 없었고 하물며 그 조카 집에서 자기 마누라 딸까지 3명 얹혀 살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미지가 우리가 다녀가고 정말 창피해서 죽고 싶었다면서 그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죽어버리고 싶다면서 막 그렇게 울었대요. 그리고 걔가 큰 결심을 한 것처럼 그때 이혼을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돈을 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딸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딸도 주고 돈도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맨몸으로 그 집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얘가. 근데 그 딸도 못 받대. 연락이 끊겨가지고. 그러다가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혼자 돌도 안 된 아들을 키우고 있었대요. 뭐 얘기 듣기로는 마누라가 애 낳고 도망갔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만나지 말라고 탐난에게 있는 남자를 만나냐 막 이런 식으로 다 뜯어 말렸는데 걔가 뭐 그 전에 딸 걱정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지 측은지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랑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살면서 자기도 이제 아기를 갖게 되고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 둘 다 그 미지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알고 봤더니 어쨌든 첫째는 그 남편의 아들이고 둘째는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도 그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진짜 자식들도 안 보고 막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또 이혼하게 된 거죠. 아예 그 두 번째 남편도 능력이 없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을 냅두고 오자니 건사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아들도 자기 아들이 아닌데 그 두 아들을 키우게 된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걔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낮에는 진짜 간호종사 일하고 저녁에는 뭐 눈썹 문시라든가 왁싱 뭐 이런 거 예약받아가지고 샵도 하고 그렇게 해서 두 아이를 건사하면서 열심히 키우고 살았는데 얘가 또 세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총각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남들이 보기에는 키도 크고 되게 멀끔하고 괜찮게 생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돌순이가 나한테 얘기할 때 진짜 막 쌍욕을 막 하면서 그 새끼 제일 나쁜 새끼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되게 괜찮아 보였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걔 차반인 그 친엄마 있잖아요. 미지의 친엄마도 그 남자 만나지 말라고 너 걔 만나면 너 죽는다고 죽기 싫으면 그냥 차라리 혼자 살라면서 그렇게 뜯어말렸었대요. 근데 미지가 그때 온 사람들한테 맨날 자기는 소원이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그냥 남들처럼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도 하고 그냥 남편 있는 집에 자기 아들이랑 뭐 밥도 먹고 진짜 다정한 남편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그냥 꿈이었다면서 하니까 뜯어말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결혼하고 진짜 딱 1년 만에 심장마비로 걔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허우대만 진짜 멀쩡한 사람이었지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고요. 신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미지 명의로 집, 차, 그 돈도 다 탕진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결국에는 빚에 빚을 계속 만들고 그 빚이 다 미지 명의로 빚을 지게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에도 그 첫 번째 그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전 남편. 그 아들은 지가 남의 피라서 못 키운다면서 보내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면서 그 애도 보내고 자기가 이제 낳은 둘째 아들만 키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소름 돋았던 게 그 사람이 걔 죽은 지 별로 안 됐는데 나중에 바로 젊은 여자 만나서 딱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5만 가지 소문이 되게 많았어요. 안 좋은.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네. 솔직히 다 사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근데 너무 얘가 고단하고 힘들게 살고 너무 기구하게 산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막막하고 막 그런데 근데 친구 이름을 왜 미지로 이제 가명을 칭했냐면 네. 지금은 얘가 마음 편하게 미지의 세계에 있지 않을까 해서 미지로 가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태어나면서 약간 이게 운명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악연이 진짜 있는 건지 인연이 있는 건지 운명에 따라 거슬러서 가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정말 길고한 삶을 사셨네요, 그분도. 네. 참, 이게 꼭 그런 환경에 놓인 분들이 전부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꼭 이렇게 흘러가고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저희 시드름에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겠지만,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예, 좋은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는 행복하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뭐 벌써 이제 몇 년이 지난 이야기라서 제가 너무 급하게 얘기해서 중간중간 막 이렇게 줄인 게 되게 많고 이야기가 엄청 많았는데 네.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잘라먹어서 귀족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어느 날님의 이야기를 또 어느 날 갑자기 들을 수 있는 그때가 오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참 기구하네요. 예, 대부분 시들모에서 나온 삶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구한 분들이 많은데 어느 날님 친구분께서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고 또 소름 끼치는 일들도 많이 겪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그분의 명복을 빌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시청자 어느날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어느날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어느 날 갑자기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어느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 키워드 정도가 있을까 싶어요. 오늘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물귀신 이야기고요. 왜?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겪은 이야기라 오늘 목소리가 그냥 칼랑칼랑한 게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칼랑칼랑.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어떤 이야기를 겪으셨는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어느 날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때 그 목소리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저수지에 산책을 갔는데 거기가 되게 큰 저수지인데 나무 데크로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산책로다 보니까 산책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제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산책을 많이 갔는데 그날은 주말이었는지 사람이 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조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제가 산책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쭉 가다가 보니까 앞에 어떤 모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번거지 모자였는데 베이지색이었고 그냥 길 중간에 딱 떨어져 있는데 그거 이제 누가 떨어뜨렸나 싶어가지고 저는 그냥 그 주인분이 잘 찾으라고 그거를 주워서 위에다 이렇게 꽂아놓으면 이제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주웠는데 안에 약간 천이 덧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직업 자체가 의상 디자이너 그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박은 그게 딱 보이더라고. 약간 꽃무늬식이었는데 이게 왜 박혀있지? 그랬는데 그 모자를 어쨌든 거기다 꽂아놓고 그냥 이렇게 걸어갔어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돌면은 또 거기가 보이거든요. 쭉 봤더니 있더라고요. 거기가 한 바퀴 돌면은 이제 산책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왔던 길을 돌아와야 제 차로 올 수 있어요. 주차장으로.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간이 늦어서 그냥 안 찾아가나 보다 싶어서 그냥 거기를 지나쳐서 가는데 앞에 한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1, 2학년? 그러니까 남자애였는데 한 손에는 이제 파란색 캡모자를 들고 있었고 한 손에는 핸드폰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강아지가 갑자기 옆에서 누가 뛰거나 큰 소리로 웃거나 하면은 겁이 많아서 자기가 짖어요. 방어식으로. 근데 짖으면 애가 놀래니까 제가 이렇게 줄을 바싹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뒤에서 오른쪽 뒤에다가 그런 느낌 아세요? 바람을 이렇게 불면 진짜 소름 돋으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어떤 여자가 잘 봐. 좀 있으면 핸드폰 떨어뜨린다? 이러는 거예요. 뭐야? 진짜 너무 신명나게 웃는데 소름 돋아서 뒤를 딱 돌아보려는데 갑자기 앞에서 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앞에 딱 쳐다봤더니 그 애가 핸드폰을 자빠지면서 떨어뜨렸어요.
그냥 보니까 형상이 그냥 핸드폰 잡아야 되는데 모자를 잡은 거예요. 자빠지면서. 그 엄마가 놀래서 핸드폰 떨어뜨리고 소리 지르는 소리였어요. 그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셋 다 멘붕이었는지 그냥 그 저수지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저수지가 깊어서 아 이거 못 찾겠다. 멘붕 올만 하겠네. 그러고 있다가 그냥 저는 제 갈 길을 가야 되니까 가려다 보니까 뒤에서 소리 들린 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씨 어떠냐 하고 뒤를 딱 돌아볼래 했어요. 근데 돌아봤는데 사람들이 저 먼 발치에만 있지 제 뒤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엄청 빠른 발걸음으로 집에 오게 됐어요. 근데 그날 밤 제가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이었냐면 그러니까 그 배경이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인데 그 집이 그냥 주택이에요. 근데 이제 집 있고 마당 있고 그 앞에 도로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1차선 도로가. 근데 그 도로가 되게 길어서 예전에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저 위에서 버스가 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항상 마당에서 기다렸다가 길을 건너서 버스가 보이면 타고 가는 기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경이었는데 거기서도 그때 꿈속에서도 마당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저희 집은 아니에요. 그냥 꿈속에서 옷이 엄청 많이 행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한복 같은 거 엄청 많이 걸려 있고 드레스 같은 것도 엄청 많이 걸려 있고 거울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꿈속에서 처음 보는 여자였는데 거기서는 아는 사이였나 봐요. 그 여자가 나한테 진짜 되게 친하다는 듯이 야 여기다가 옷 좀 입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아무렇지 않게 무슨 옷을 입히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마니킹을 봤거든요. 근데 보통 마니킹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그 마니킹은 볏짚으로 만들어진 마니킹이었는데 얼굴이 없어요. 그냥 볏짚이니까. 동그랗고 그리고 어깨까지 밖에 없어요. 밑에 몸통은 없어요. 근데 걔가 특이하게 그거를 3개나 준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끌고 왔는데 붙어있어요. 3개가. 얼굴 붙어있는데 그냥 형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는 크고 하나는 그거보다 작고 그거보다 훨씬 작은 3개를 줬는데 그냥 딱 느낌이 그거였어요. 엄마, 아빠, 아들? 뭐 애들?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인데 그 3개의 옷을 다 입히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꿈속이니까 뭐 입히지 계속 그거를 골랐어요. 골랐는데 결국은 못 고른 거예요. 아, 뭐 입히지 하다가 그러니까 옷이 너무 이쁘니까 옷만 구경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저기 멀리서 사람들이 버스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밖을 나갔더니 버스가 막 오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버스 넘버가 27번이었어요. 근데 그 버스가 막 오다가 버스 정류장에 서야 되는데 한 50m가량 덜 가서 거기 그냥 딱 갑자기 정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앞에까지 안 오지? 그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여자가 야 빨리 입히라고 버스 왔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서 난 입히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못 입히겠어. 그랬더니 그 형상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 버스가 원래 밑으로 그냥 일직선을 쭉 내려가야 되거든요. 제가 아는 길은. 근데 갑자기 우회전하더니 너무 이 버스가 진짜 화났다는 식으로 진짜 막 푸앙 막 이래가지고 꼬부랑길로 막 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깼어요. 그 꿈에. 깼는데 그때가 새벽인가 그래서 3시에서 4시 사이였는데 제가 꿈을 좀 자주 많이 꾸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꿈을 잘 까먹어요. 못 꿨는지. 꿈 꿨는데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 꿈은 너무 선명한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진짜 이상한 꿈이다. 거기서 근데 내가 옷을 입었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버스를 탔으면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까먹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희한하게 오른쪽 귀만 이명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명 생긴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누가 귀 이명 있다면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삐 이러는 거예요. TV 보다가도 삐 이러고 운전하다가도 그러고 근데 그게 너무 심했는데 그 다음부터 귀가 막 간지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봉을 좀 몇 번 팠어요. 되게 살살 팠거든요. 근데 이 귀에 갑자기 딱지라고 해야 되나? 귀의 겉면이 뭐가 이렇게 막 딱지 같은 게 막 생기기 시작하더니 귀 안에서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물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물. 그래서 뭔가 제가 진짜 뭐 살을 맞았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숨도 되게 많이 차고 막 이렇게 머리가 정수리부터 이렇게 진한 느낌이 너무 심하게 드니까 뭔가 있다. 그 목소리에 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이제 친한 동생한테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동생이 진짜 절실한 크리스찬인데 부모님부터. 근데 걔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기가 너무 심해서 귀신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이 계속 반대를 해서 무당은 얘는 신내림 바다를 산다 그랬는데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안 된다고 계속 반대를 해서 얘가 눌린 곳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걔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봐요. 언니 옆에 누가 있어. 뭐 가끔가다 이런 얘기하면 진짜 소름 돋거든요. 근데 걔한테 이제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걔가 가만히 있다가 이러다가 예. 언니 잘 생각해봐? 이러는 거였어. 내가 뭐인가. 걔는 그 전부터 언니한테 붙어 있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거기서 걔가 붙은 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 걔가 물을 질질 흘리고 있대, 몸에서. 그런 형상이 보이니까 빨리 다시 생각해서 나한테 얘기해, 이러는 거예요. 뭐야,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전에 낚시터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취미가 낚시인데 저희 신랑도 낚시를 해요. 근데 저희 신랑이 이제 날도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멀리는 안 가고 집 근처에 저수지나 조그마한 이런 그 밑에 뭐 이렇게 하는 물 흘러가는 아무튼 그런 데 가서 막 하거든요. 예. 근데 그날은 이제 집 근처에서 한 차로 20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저수지를 좀 자주 가더라고, 이 사람이. 근데 그날 그 신랑이 낚시를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평소에는 날이 더우니까 집에서 한 4시, 5시쯤 가서 낚싯대 피고 밤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희한하게 오후 1시에 얘가 간 거예요. 오후 1시에 갑자기 간대요. 그래서 내가 야, 나 날도 뜨거워 죽겠는데 무슨 낚시냐. 좀 이따 해지면 가라. 막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예.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해서 이제 자리도 알아볼 겸 해서 일찍 나간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갔다 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제 한 오후 5시 넘어선가 신랑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계속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대문 옆에 갈고리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심부름 시킨 적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거를 시키면서 저한테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거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빵이나 이런 거 먹을 거랑 대충 해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담은 다음에 가게 된 거죠, 거기를. 근데 거기를 보통 오라고 하면 주소를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집 근처니까 이제 지도를 준 거예요. 스샷 찍어서. 근데 지도로 봤을 때는 그냥 옛날 시골길 같아 보여서 그냥 강아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거기 이제 시골길 같아 보이니까 강아지랑 좀 날도 이제 해질 무렵이니까 산책 좀 시키다가 집에 와야지 이 생각을 하고 갔는데 거기가 이렇게 저수지 따라서 쭉 이렇게 가면은 거의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끝자락에 가서 좌회전하니까 언덕길로 쭉 올라가요. 근데 거기가 시골길이 아니라 도로를 다 이렇게 깔아놨더라고, 새로. 저는 여기 산지 몇십 년 됐는데 그런 길은 처음 가봤어요. 예. 언덕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 도대체 저수지가 있긴 해 하면서 막 올라갔거든요. 한참 한 300m 정도 올라갔던 신랑이 걱정되는지 도로에 나와 있더라고요. 손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여기다 주차하라고 자기 차 앞에. 그리고 이제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저녁인데도. 그래서 저 신랑한테 그랬어요. 이거 다 줄 테니까 나 간다 이랬어요. 근데 그날은 신랑이 희한하게 그 갈고리를 가지고 거기 낚시대 거기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낚싯대를 자기가 걸린 거를 다시 빼가지고 갈고리를 줄 테니까 다시 그거를 차에다 싣고 가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자기 차에 싣고 언제 또 걸릴지 모르니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그냥 자기 차에 갖고 있으면 되지 왜 내가 가져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 숲을 헤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산책을 할 수 없어요. 도로기도 하고 좁은 도로인데 근데 이제 신랑이 내려가는 거 보고 지형을 봤어요. 근데 그 도로 건너편에 그러니까 도로 앞에 저수지가 있고 그 건너편에서 신랑이 낚시하는 자리가 보였는데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농번기라 물이 빠졌으니까 거기에 물이 빠진 자리에서 이 사람이 낚시를 하는 거예요. 저기로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길이 그러니까 옆으로 도로를 그냥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한 바퀴를 삥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장화를 신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 예. 그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 건너편까지 가야 되는 거 삥 돌아서 끝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거지, 제가 봤을 때. 저딴 데서 낚시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옆을 딱 봤는데 집이 한 이제 도로 건너서 4채 정도 있는데 언덕에 하나, 둘 올라가면서 셋, 넷 이렇게 있는데 위에 봤더니 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묘지가 있는데 뭐 이런데 집이 있고 묘지가 있고 여기 희한하다 이러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강아지가 안 가는 거예요. 예. 보통은 산책에 미친 애라 엄청 가는데 안 가, 막 힘줘요. 그래서 얘도 더위 먹었나 싶어서 차에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냥 넣어놨어요. 그러다가 언덕에서 차가 이렇게 한 대가 딱 내려와서 비켰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봤는데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데 진짜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뭔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흔들흔들거린다? 종이 인형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씨 이거 넘어지면 밑으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옆으로 그냥 지나갔어요. 걸어가면서. 근데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제 왼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근데 제 손을 다 잡은 게 아니라 새끼손가락만 딱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그 손을 뿌리쳤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 여자가 얼굴 안 보이게 옆에 쓱 보더니 고개만 까딱하더니 언덕길을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여기는 집터도 그렇고 뭐 사는 사람도 그렇고 정상이 아니네.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랑이 오자마자 나 막 갈 거라고. 너 여기 낚시 그냥 대충 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게 됐는데 이렇게 운전을 해서 시동을 걸었는데 그 새끼손가락만 너무 얼음팩에 담가진 것 마냥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이 이쪽으로만 나오나?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덕길이라고. 그러면 갈 때는 내리막길이잖아요. 근데 내리막길을 이렇게 딱 진입을 했는데 이제 내비에서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제가 내리막길에는 엑셀을 절대 안 밟거든요. 근데 진짜 급발진 제가 당한 적도 없지만 차가 갑자기 미친 듯이 돌진하는 거예요. 그 방지턱으로. 예.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하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 좌측에 무슨 건물인데 거기서 카니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닿겠다 하면서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요. 근데 첫 번째 그 방지턱은 그냥 넘었는데 두 번째 방지턱에서 이 브레이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하면서 집에 갈 때 진짜 조심히 가야지 막 가면서도 계속 막 클락션 소리 되게 심하게 들리고 그나저나 좀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좀 너무 이렇게 뭐 가슴이 답답하다? 갑자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공터 같은 데가 있어요. 편의점 앞에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잠깐 쉬고 있는데 손이 너무 시려운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봤는데 그 새끼손가락만 그거 이제 목욕탕 가면 물에 불려진 것처럼 하얗게 쪼글쪼글해서 쫄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깜짝 놀라서 이 뭐야? 그랬어요. 이게 왜 생겼지?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그 손잡았던 것도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신기하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사진 찍어서 도빈이한테 보내드렸죠. 근데 그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자마자 진짜 이게 거짓말처럼 사라진 거예요. 그 형상이. 오. 그냥 원상복귀로 돌아왔어요. 멀쩡해 보이는데 사진은? 그게 그러니까 불빛 때문에 그런데 거기 부분만 하얘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러네. 물에 쫄아진 듯이 쪼글쪼글해서 그게 사진 잘 안 찍혔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집에 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이 동생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면서 자기가 아는 친엄마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빨리 당장 전화해서 얘기하라고 해결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한테 진짜 100통 넘게 전화했거든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100통? 너무 절실하니까. 진짜 두통도 너무 심하고 그 느낌이 너무 싫어. 이렇게 정수리에서 누가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다가 저를 탁 풀어주는 느낌. 그 왜 예전에 이렇게 그 주먹 쥐고 폈다 막 이렇게 그 손목 잡고 이렇게 하면은 동그라미 막 이렇게 하면 손이 막 그 지나는 게 막 풀어지는 그런 느낌처럼 머리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미치는 거죠. 근데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다급한 마음에 이제 인터넷에 유명한 데도 전화를 해봤어요.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꿈을 꿔요. 그래서 한 3일도 안 됐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온 벽이 다 벌레인 거예요. 진짜 천장이랑 벽이랑 벌레가 다 붙어 있는데 너무 소름 돋은 게 벌레가 다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돈벌레도 아니고 무슨 지네 같은 것도 아닌데 다리가 엄청 많은 게 그게 어떻게 알았냐면 그 다리만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소름 돋는데 제가 벌레 너무 싫어하거든요. 귀신보다 벌레가 더 싫어요 저는. 근데 거기서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움직이면 이게 벌레가 천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옆으로 기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걔네가 눈을 감고 있었나 봐요. 진짜 어느 순간 제가 무섭다 딱 느꼈는데 갑자기 걔네가 딱 눈을 떴는데 눈이 다 빨간 거예요. 근데 그 빨간 게 수십 개가 저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수백 개, 수만 개가. 근데 소름이 쫙 돋는데 갑자기 침대 밑에 뭐가 확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더니 갑자기 허벅지를 탁 찔렀어요. 그게 너무 아파서 깼어요. 저는 누가 칼로 찌른 줄 알았거든요. 그게 딱 해서 진짜 놀라서 바지를 막 걷었어요. 그랬더니 허벅지 안쪽에 송곳으로 누가 찌른 거 마냥 구멍이 뻥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레가 있나 침대를 다 진짜 매트리스까지 다 꺼내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벌레에 물리면 되게 간지럽잖아요.
제가 진해에도 물려보고 벌에도 물려보고 다 물려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멍이 크게 난 건 처음 본 거예요. 송곳처럼. 그런데 그게 약간 느낌이 알이 박혔다? 동그란 게 안에 뭐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단단한 게. 그래서 진짜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막 아침에 일어나서 신랑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신랑 병원 가라는 거예요. 뭐한테 물렸냐 막 이러면서. 그럼 방에 아무리 봐도 벌레가 없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음날 되니까 물집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송곳 모양, 그러니까 송곳 그 크기만큼 물집이 아침에 생겼는데 그게 진짜 저녁 때까지 자라서 진짜 손마디만큼 커진 거예요. 그냥 한 방울로. 예. 그래서 뭐야 이거 그런 다음에 제가 그냥 항생 연고를 바른 거예요. 발랐는데 이게 팍 터졌어요. 어느 순간. 근데 저희가 물집을 몇 번 잡힌 적이 있긴 한데 물집이 잡히면 거기 물집 터지면 거기 아물면서 그냥 끝나잖아요. 네. 근데 걔는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죠. 그럼 허벅지에서 물이 흐르는 느낌이 들어요. 와, 그 정도네. 3, 4일을 계속 거기서 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지면 거기가 촉촉해요. 앉아있으면 물 안 나오다. 또 이렇게 밖에 나와서 걸으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거기 흉터가 있어서 제가 사진 찍었는데 너무 극혐해서 안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다가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제 지인 중에 음악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유명해요. 근데 그분도 약간 그 음악하시는 분들이 제가 몇몇 아는데 그분들이 약간 기가 세다고 해야 되나? 그럼 그런 거 좀 잘 봐요. 진짜 예민하고 네. 말 한마디에.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카톡을 보낸 거예요. 예. 가끔 가다가 이제 전화 통화하고 하는데 요새 바쁘길래 전화하면은 만약에 녹음하는 실이면은 민폐니까 네. 그 사람한테 이제 카톡 보낸 거예요. 오빠 나 큰일 났어. 뭐 이상한 거 보니까 빨리 전화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뭐 무슨 일이야? 그래서 녹음 없어. 그러니까 녹음실인데 잠깐 쉬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말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도 너무 아프고 이제 있었던 얘기를 쭉 하게 된 거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야 너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또 양박? 뭐 아무튼 그거 먹었냐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어요. 너 그것도 모르냐? 막 이런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그거 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알았어요. 그게 저주. 양밥. 저희 채널에서는 뭐 거의 교과서 같은 그거죠. 제가 안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로 이거 심각한 일이니까 전화 끊어보라면서 기다리라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때는 진짜 이 오빠한테 미안한데 아씨 오빠도 나를 외면하나 이 생각 들었어요. 전화 오빠 급하게 끊으니까. 예. 근데 이제 한 1시간인가 지나서 전화 온 거예요. 여기 진짜 유명한 무당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자기가 이렇게 부탁을 해놨으니까 그분이 전화하면 잘 받고 해결이 되면 자기한테 전화를 하래요.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보통은 제가 이렇게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특이한 문자였어요. 그 너 누구누구 알지 뭐 이러면서 집에 있을 때 전화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을 때 저 집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일 얘기를 하려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휘파람을 막 불다가 예. 야 됐다 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너 진짜 고통을 즐기는 이상한 애 붙어가지고 너 걔 얼마나 영악한 줄 알아? 너 걔 사람 갖고 노는 애야. 막 이러면서 걔가 근데 혼자 다니는 애가 아니래요. 그럼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딱 스친 게 제가 아무도 무당이 전화 안 받았을 때 타로점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는 앱에 들어가서 한번 전화 통화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차에서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화 받았는데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보세요? 그러니까 어디신데 왜 이렇게 시끄러우세요? 막 이런 거 저한테. 제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기가 나갈 것 같아. 너무 시끄러우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 주세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걔가 사람을 몰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죽은지 모르는 애, 지방령 뭐 이런 애들 막 잡기신들 자기가 부리면서 데리고 다니는데 걔 너한테 붙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한테만 붙으면 다행인데 집에 붙으면 이건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 그 사람을 보내겠대, 한 명을. 그래서 집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분 보낼 테니까 전화 잘 받아 하고 끊으시는 거예요. 되게 쿨하게. 그러더니 그분이 진짜 집에 왔어요. 낮에. 제가 집에 사람 없을 때 왔으면 좋겠다. 이거 알면 난리 나니까.
낮에 다 출근하고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분이 집 앞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분이 뭐 가방을 들고 온 거예요. 엄청. 그 가방을 들고 왔는데 막 이렇게 보더니 뭐 휘파람도 불고 뭐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그냥 저한테 딱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 자는 방이 여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딱 들어갔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소름 돋게 예. 이 집이 터가 엄청 좋은 집이래요. 집에 살면 돈도 잘 벌고 잘 되는데 네 방 리모델링 했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저희가 학장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 방이 원래 없었던 자리인데 생긴 거예요. 아, 예.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 돋아서 뭐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나? 그러면서 막 놀라 있는데 그 사람이 딱 하는 말이 야, 너 큰일 났다. 너 찜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 침대에 바로 그러니까 머리 위에 보면 큰 액자가 있어요. 그림 액자인데 거기에 남자 손인지 여자 손인지 모르는데 이 손이 딱 찍혀 있는 거야. 근데 처음에 서 있으면 안 보여요, 이게. 왜냐면 형광등이랑 불빛 반사가 돼서 안 보이는데 쭈그리고 앉아서 밑에서 빛을 피해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사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 보여준 거예요. 저 몰랐어요, 이거 있는지도. 오. 근데 그분이 그거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어떡하냐니까 얘가 여기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리모델링 안 한 부분이면은 얘가 못 들어왔을 건데 여기는 새로 없었던 집에 있는 구조다 보니까 얘는 들락달락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거기 얘가 니 찜했다고 표시까지 했네 막 이러더니 거기서 막 무슨 오색창 찢으시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진짜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실로 나와서 그 부적이 든 되게 조그마한 이런 봉투? 네. 이런 걸 주더니 자주 갖고 다니는 가방? 그다음에 이제 뭐 차? 그리고 막 이런 거에다가 다 그걸 넣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인형을 줬어요, 저한테. 그러더니 제 자주 입는 속옷하고 티 같은 거 가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막 찢어가지고 그 안에 막 넣더라고요. 뭐 어떻게 봉인해서 막 넣더니 그거를 종이 가방에 딱 넣어서 저한테 줬어요. 차에다가 냅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까 일단 질문하지 말래요. 네. 나중에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질문하지 말고 내가 내일 걔가 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내가 거기서 장난질 좀 할 거야. 장난질 할 거니까는 너 그 가방 들고 그 저수지로 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네가 가는 길에 네 사지가 찍히고 뭐를 하고 어떤 사고가 나도 네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으면 그 차를 버리고 걸어서라도 거기까지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 살 수 있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이. 근데 그게 네가 딱 끝나서 집에 딱 도착해서 집 안에 들어오면 나한테 전화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한 다음에 이제 거기 종이 가방을 딱 놓고 거기 저수지를 가는데 식은땀이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 갈 수 있어. 나 가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믿어도 돼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오만 생각을 하다가 가는데 그 저수지 중간쯤 들어서면 편의점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오래된 모텔이 있는데 거기가 커브길이에요. 거기를 딱 가는데 갑자기 그 맞은편에 오는 파란색 1톤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제 차 앞으로 막 이렇게 옆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앞이 아니 옆으로 넘어오다가 그 가드레일을 앞으로 정면으로 박은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서 차가 딱 이렇게 섰는데 저 사람 진짜 많이 다친 거 아니야? 되게 걱정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되게 어이없다는데 차에서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차가 가드레일을 앞쪽으로 박다 보니까 차 라인이 이렇게 중간으로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로. 예. 그러니까 도로를 막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차 이렇게 가라면서 표시를 막 하더라고요. 가는데 그때부터 더 무서워지는 거죠. 진짜 박았으면 나 죽었다 이러면서 막 가는데 계속 막 그 눈이 초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게 흐릿해지고 손도 가파지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 하고 갔어요. 가서 거기 종이 가방에서 그때 처음으로 봐서 그 인형 뭐 아무튼 주섬주섬해서 넣은 거까지는 봤거든요. 딱 봤더니 그러니까 무슨 인형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거를 거기다 냅두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다 그냥 냅두고 그리고 그 주머니에 있는 부적을 무조건 그 앞에서 태우라는 거예요. 옷에 있는 거 그거를 이제 태우자마자 차에 탔어요. 차에 타서 막 오는데 신기하게 머리가 맑아진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이렇게 진정이 된 거예요, 마음이 진정이 되면서 어떻게 집에 왔는지조차도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갈 때랑 올 때 마음이 너무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무당한테 집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게 이걸로는 안 끝나고 임시방편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현기증이 막 나고 구토도 막 나고 해서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거 하나는 기억나요. 뭐요? 걔가
무조건 한 명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귀신이래. 아주 악기 중에 악기. 사람을 죽이려 그러네. 그래서 그 인형을 자기가 갖다 놨대. 걔는 분명히 걔가 넌 줄 알고 그냥 데리고 갔을 거래요. 아, 예. 그래서 그 인형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그 인형 없으면 걔가 갖고 간 거다 이러는데 전 다시는 안 가죠. 거기 무서워서.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불과 그 인형 갖다 놓은 게 3일 전이래요. 그래서 저 너무 소름 돋아요. 일단은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 작업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예.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일인지 끝날인지 그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그게 가장 무섭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 귀신의 어쨌든 그 형상이 그냥 되게 진짜 잔인하게 나올 때도 있고 사람의 형상일 수도 있는데 그 꿈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 3명이 그러니까는 거기서 귀신이 작업하고 있었던 거래요. 그 3명이 데려가려고 작업하고 있었는데 제가 방해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꿈에서 이제 거기다 옷을 입히면 걔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옷을 안 입혔잖아요. 그냥 막 맞아요. 화를 내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이게 자제는 잘 안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거 잘 보거나 하는 사람은 꿈속에서 모르는 사람이 말을 시키면 대답을 하지 말래요. 안 그럼요. 보이는 것처럼 지나가라고. 예. 그리고 저 길 가다가도 그 사람이 죽던 말도 저보고 하는 말이 너는 걔가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모르면 그냥 다 지나가래요. 뭐 만약에 모르는 사람 말 시켜서 그냥 지나가래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면서 한 달 뒤에 보자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느 날님께서도 시참하면서 이 목소리에서도 그때 당시의 두려움, 지금의 두려움 다 느껴지네요. 네. 일단은 뭐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뭐 처리가 되었고 뭐 안전한 상태고 이런 걸 아직 모르니까 일단 좀 더 두고 보죠. 어느 날님. 네, 두고 봐야 되고 진짜 이게 신기했던 게 제가 저희 친언니가 되게 유명한 절에 놀러 가서 이제 염주를 사다 줬어요. 근데 그 염주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끊어졌어요. 진짜 신기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귀신이 진짜 있긴 있구나.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또 그 웃음소리가 계속 나는 것 같은 그런 기 이명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벽을 탁 친다? 바깥에서 돌 던지는 거 마냥 탁! 탁! 이런 소리가 엄청 많이 났어요, 집에서. 지금부터 어느 날님. 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귀신의 지금 행동이 아니다. 그냥 귀신은 좀 머나먼 세계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싹 한번 끊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쪽도 힘을 그렇게 크게 쓰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지금은 그러려고요. 지금은 네. 그래서 오늘 또 조금 그냥 힘 빼고 그냥 열심히 얘기했어요. 나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아직까지는 어쨌든 해결은 마지막에 또 마무리는 지어놨는데 아직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하신 이야기 하고 나서 어깨 한번 터시죠. 네, 어깨 한번 싹 터시고 네. 소금물 가글하고 귀 한번 닦고 여러 저 가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다 갖다 놨어요 문 앞에. 네, 여러 가지 거실 한번 나가면 해야죠.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데도 왔다 그러면 뭐 독한 것이야 그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두고 보고 오늘 그래도 이야기 잘 마무리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밤 되세요. 네. 일단은 보통 귀신이 아니네요. 이게 보니까 사람을 함부로 해하거나 그런 걸 재미로 즐기는 귀신들은 도대체 무엇이 목적이고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 재밌어서 그러는 귀신들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